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의 식사 시간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습니다. 특식입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식사. 제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여기 오늘 식사 차린 것을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김치 되어 있고, 요거는 된장국, 요거는 이제 깨죽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생야채 식사고, 양배추 동치미, 토마토 소스, 된장, 견과류 중에서 호두, 땅콩, 그리고 이제 청국장, 요거는 이제 마늘, 찐 마늘, 고구마, 찐 것. 오늘 여러분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이렇게 특별하게 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식사하시죠.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시면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식사 내만 하고 늘 대표님 안 하시던데, 일단에 일본도 갔다 오시고 이제 벌써 단식 시작하고 마친 지가 벌써 한 2달 돼 갑니까? 단식 마신 지는 이제 한 보름이죠. 보름이고. 예, 한 달 반 정도 시작하고 났는데 한 달 반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알죠. 한 요즘에 40일? 40일 정도? 네. 예. 단식 시작부터 지금 40일이죠. 40일. 단식 22일 하고 네. 지금 한 30, 한 7, 8일 된 것 같네요. 하시기 전에 약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거의 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예, 그 다음에 전립선 약, 예,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예. 그 다음에 간 기능에 관련된 약, 간장약. 예, 간장약. 뭐 그 정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또 뭐 그때 맞는 약 거의 한 5, 6종의 약을 상시 복용을 했었습니다. 전립선 약이나 또 공황장애 약이나 불면증. 맞네. 그것까지 치면은 거의 한 7, 8종 되겠네요, 약. 그죠? 네. 약을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금 약 먹는 게 없습니다. 없고,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가을 묘목 심는 시즌이 돼서 네. 계속 일을 힘들게 하니까 네. 너무 이제 체력이 아직은 단식하고 체력을 회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힘이 붙인다는 걸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에너지를 많이 뺏기니까 예. 제가 원하지 않아도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만 아침에 식전에 한 알씩만 복용을 하고 예, 예. 다른 약은 일주일 복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 점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불면증 약 같은 거는 안 먹으면 그 뒷날 바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네. 그전에는 제가 불면증 약을 한 10년 전부터 먹었는데 네. 물론 이제 한동안에는 불면증도 심해가지고 불면증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네. 그래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술까지 같이 먹어야 네. 뭐 수면제하고 술을 같이 먹고 잠을 잔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렇게 한 그런 생활을 또 한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단식 마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수면제를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틀 밤 자면서 수면제 하나를 먹고 네. 그 외에는 남해 있으면서 제가 수면제를 한 번도 복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와 관련된 어떤 그런 약, 수면제, 그러니까 뭐 향정신성 의약품 약은 물론이고 위장약, 그 다음에 전립선 약하고 일절 약을 복용은 안 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만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것만 해도 제가 정말 대단하신 건지, 대표님
각오가 돼서 대단하신 건지, 안 그러면 공황증 증세가 있는데 내가 단식을 했으니까 뭐 좋아지겠지 참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단식을 하면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단식에 대한 설명도 이미 들었고, 네. 일단 제가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막 단식이 어떤 영향을 우리 몸에 끼친다는 걸 조금 아니까 예, 일단은 단식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거든요. 단식 효과를 예, 예. 믿어보기로 하고 난 이후로 제가 다른 약을 모든 일절 약을 다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단식 이후에 제 몸이 그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느냐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약을 복용을 안 해도 그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밤에 지금 무난히 잠 잘 자고 있고, 전립선 약 복용하지 않아도 지금 소변 뭐 그럭저럭 조금 횟수는 아직 100% 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안정돼 가고 있고, 예. 뭐 그진 정상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볼 땐 그 전립선은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단식이나 이제 이런 요법들이 우리 모든 근육이나 세포들을 이완시켜 가지고 좀 더 선해진 상태에서 노폐물 독소를 해독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한 두세 달이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두세 달 동안에 그 전립선의 어떤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정상화가 되면서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나 이제 불안, 이제 강박, 이제 불면 이렇게 있는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잘 먹어야 내가 이 병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굶으면 더 몸이 좋아진다. 이는 완전 역발사이잖아요. 예. 이해가 퍼뜩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분들이 잘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공황증이나 불안증에서 또 불면 우울에서 이기려면 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인데, 내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도 예.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딸막거리다가 예. 좀 많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다가 하신 건지, 지금은 굶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공황증이 덮쳐가지고 내가 칼로리가 모자라니까 나는 이제 뭐 나 죽겠다 이렇게 된 건지,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지금도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과연 그럴까? 자기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완전 반대니까 비슷하면 가면 되는데 정반대의 말을 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그때 몇 년 전부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단식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예.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일이 바쁘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몇 년을 미루었습니다. 미루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단식을 그랬겠죠. 개심을 예. 하고 그 시작을 원장님께서 이 단식원에서 거주를 하면서 입시를 해서 단식을 하자 하셨는데, 제가 그냥 뭐 집도 남해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뭐 집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제가 이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원했던 만큼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내심히 했거든요. 내심하고 또 특히 또 단식원에서 또 여기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단식 뒤에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건 후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 단식을,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였지. 네. 뒤에 뭐 후유증 같은 그런 거는 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몸이 변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집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뭐 한 3, 4일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또 7, 8일째 또 고비가 2차 고비가 오더라고요. 이제 넘기고 7, 8일 넘기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열흘 되고 나니까 아 나도 열흘 동안 아 나도 내 자신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보름이 되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상선하고 전립선하고 그 두 가지 질환도 같이 한번 다스려 보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더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22일 단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22일 단식 마치고 저는 단식을 하면서도 원장님께서는 단식을 할 때는 몸 관리를 하는데 치중을 하라 하셨는데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계속 이랬고 제가 원장님 뜻을 좀 거슬렀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단식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바로 또 일본 여행을 갔었고 또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또 저는 가을 또 묘목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또 한 열흘 정도 계속 일했고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이상이 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상이 예. 몸살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일본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 그 다음에 가을 모종 심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피로감 그런 게 겹쳤었나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몸살 감기가 아주 심해져가 병원에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단식하기 전에 그 내 몸 상태하고 단식한 이후에 내 몸 상태를 저도 좀 객관적으로 막 테스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뭐 다른 거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간 기능 모든 어떤 제 육체적인 사이클은 다 정상이었습니다. 단식 전이나 단식 후나 다 크게 뭐 아주 뚜렷하게 막 나빠진 것도 없고 뚜렷하게 좋아진 것도 없고 그냥 단식 전과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었고 단지 뭐냐면은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열흘째 지금 기침을 한다는 거 몸살 증상은 사라졌는데 감기 증상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침이 좀 심했었는데 조금 이제 기침도 잦아들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몸은 가볍고 정신도 맑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 그 농장에 한 가봤어요. 네. 제 영상에 하도 너무 깨끗이 해놨길래 대청소를 해놨길래 제가 이제 몇 번 갔었는데 풀이 나가지고 엉망이었는데 뭐 정신이 돌아온 건지 그러면 뭐 헷가닥 하셔가지고 뭐 다시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정말 그 묵혀져 있고 그냥 이렇게 막 귀찮아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깨끗이 해놔가지고 뭐 사업을 다시 시작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전히 해왔던 일입니까? 사실은 제가 우울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증상이 5월 한 중순 정도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때 5월달, 6월달이 사실은 농장에 가장 잡초가 무성하고 또 식물들도 자라고 그 모든 어떤 그런 생육이 왕성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2차 재발을 하는 바람에 꺼진 농장 일에 손을 놨습니다. 놔가지고 이제 꺼진 한 10월달까지도 단식 전까지도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뭐 농장에 뭐 잡초가 나가지고 그냥 뭐 사람 키를 그 뭐 견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자랐었는데 단식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뭐 피곤하면서도 막 계속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식 전과 단식 후에 뚜렷한 증상이라면 제가 이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그냥 우울증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의욕이 없을 그런 적이 뭐 대부분인데 단식 끝나고 난 이후는 무조건 단식할 때도 그랬지만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달리 농장이 이제 변모를 하는 거죠. 이제 깨끗하게 깨끗하게 뭐 예, 예. 가지 치고 밑에 뭐 흙 다 이렇게 캐내고 깨끗하죠. 도랑 치고 네. 배수 시설하고 아주 뭐 많이 변했습니다. 예 정말 그 아가씨가 이렇게 시집 가기 전에 몸을 단장하듯이 신부가 네, 예. 정말 그렇게 해놨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그 대표님 전립선 비대나 이제 갑상선 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그 전립선이 저는 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기 오신 네. 분 단식으로 오신 분들이 뭐 내가 의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뭐 내가 이병이나 저병이나 뭐 하시는 분은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보름 정도 저희는 이제 주서 단식이나 씨앗즙 단식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단식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남자분 몇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오기 전에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여기 한 보름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소변이 그래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한 지식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웅윤 박사님이 안내하고 있는 그런 단식과 생체식들을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저도 이제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단식을 계속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체험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니까 예. 나도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예. 일본의 그 와다나베 쇼나 고다 미소 박사님이 쓴 그런 단식과 생체식 책들을 살펴보면 이런 많은 사례들을 올려놓고 그분들은 뭐 의사분으로서 이런 단식과 생체식의 경험들이 뭐 30년, 50년 이렇게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뭐 약을 먹게 해가지고 뭐 병을 치료하고 그분들이 난치성 질환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단식과 생체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난치성 질환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뭐 기술도 없는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식단을 좀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예. 식습관을 좀 바꿔주는 건데 그분들 가시면서 흔쾌히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이걸 다시 공부해 보자. 왜 이제 이런 원리가 생기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때 이제 한번 해봤어요. 남자의 이제 소변이 모이는 이제 요로가 밑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 전립선을 통과해가지고 소변이 나오는데 이 전립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자꾸 이제 비대해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 과정에서 이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이 되지 못하면서 산소와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또 나가면서 노폐물 독소를 빼내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비대해지고 이제 붓는데 이 식습관을 바꾸고 장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피가 맑아지면서 그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그 세포 중심에까지 야금야금 혈액이 들어가고 나올 때 노폐물 독소를 해독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해졌던 것들이 이제 정상 범위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꼭 약을 쓰지 않더라 해도 네. 돌아가니까 소변이 이제 수월하게 나오면서 어. 비대증이 좋아지고 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 불면증, 뭐 강박장애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뇌에서 느끼는 불안이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세포의 어떤 그 노화 또 스트레스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어떤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어떤 소심한 것들이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예. 위에서 뭐 물 달라 하는데 밑에서는 뭐 밥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교란돼서 정확한 전달이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뇌에서는 불안하다는 그 신호를 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불안에는 신호를 받아버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에 노출되고 또 한 곳에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가지고 이제 병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것들 몸을 리셋하고 칼로리를 줄임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몸들이 오토파지 되면서 모든 신경 전달이 정상화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 달라면 밑에도 물로 이제 일관되게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전에는 신호가 물 달랬는데 끝에는 바보로 신호가 교란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호가 못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신호를 받게 되니까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게 되고 일을 해야 될 때 낮에 해가 뜨면 일을 하는 네. 것이고 그게 이제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그러는지 예. 정말 어떤 저한테는 물론 뭐 사람에 있어서 자기가 그 어떤 그 몇 년째 알아오던 어떤 그런 저 오래된 질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힘들고 다 고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매일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가 네. 됐는데 예. 그런 게 이제 의식 속에서 이제 뭐 좀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예, 예. 신기한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가지, 8가지 약을 먹었는데 지금 약을 그 갑상선 약 외에는 일제를 안 먹잖아요. 예. 갑상선 약도 안 먹다가 거의 한 30일 만에 먹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먹었냐면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낮에 예. 칼로리를 너무 소모를 많이 하니까 좀 피로도를 갖다가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먹는 거지 뭐 다른 어떤 증상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밤에 보통 한 5회 정도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밤에 한 2회 정도, 낮에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총 과거에는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소변을 봤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4, 5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이제 많은 그 도움을 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럴 때는 그것이 제 몸에서 다른 영향으로 많이 연결돼가 있는 것 같아. 예. 밤에 내가 이거 저녁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 국물을 많이 먹으면은 또 예. 소변이 많이 오면은 밤에 잠을 설칠 텐데 하니까 그것이 또 머릿속에 또 스트레스를 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음식에 대한 불만, 생활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많이 이제 그 어떤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진 거죠.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죠. 여유가 있고 예. 예, 그래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남자분들 50대에 뭐 중반 들어서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가 몰라도 많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몰랐는데 우연하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나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신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들고서 마을 그 전립선 비대 자연치유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무슨 뭐 약을 만들어 제조해가지고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식습관을 한번 조절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를 한번 해독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대했던 그 전립선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면서 이는 정상화되는 거지 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뭐 안전하고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뭐 몸살 감기가 왔다 하는데 제가 뭐 몸살 감기 안 걸렸으면 그게 좀 더 이상할 정도로 이 지금 계절도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저보다도 더 막 열심히 일을 하시길래 저러다 몸살 걸릴 뻔했는데 진짜 몸살 안 걸렸으면 이게 큰 사고 났을 겁니다. 오히려 몸살 걸려가지고 좀 워워 달리는 그 기차를 철마를 좀 간이역에서 좀 정차를 시켜가지고 그 뭐 나사도 다시 한 번 더 좀 쪼고 기름도 좀 뭐 보충도 하고 그래야 출발해야지. 계속 달리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몸 스스로가 좀 워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물론 뭐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고, 경험 중이고, 공부 중이지만은, 저는 이제, 단식을 이제, 남들은 뭐 보름도 하기 어려웠다는 단식을 저는 22일씩이나 했으니까, 네. 이제 뭐 내 몸에 무슨 병이 붙을 거나 생각하고 이제, 네. 감기 몸살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네. 계속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뼈마디가 이제, 시큰거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마 뭐 이제 내 몸에 뭐 병 붙겠어? 이렇게 뭐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감기도 그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감기 걸려본 지가. 네. 몸은 비실비실했지만 진짜 감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예. 막 코하고 목하고 막 소금물로 씻고 그러거든요. 요별날에 감기는 막 기분이 나빠서라도 감기는 안 걸리고 노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감기는 다른 병은 걸려도 감기는 안 걸렸는데 이번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마 감기가 걸릴까 싶었는데 감기가 아니나 다를까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한 10일째 지금 앓고 있는데 몸살 증상은 이제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 통증은 사라지고 기침도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아침에 좀 나가지 말고 방에 좀 있다 나가 있어. 아침에 오면 해도 안 떠서 나가시고 막 끓을 모양이던데. 그건 이제 지금 그나마 감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에도 가야 되고 아침에 한 6시나 돼가지고 지금 등산을 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나가든 밤에 나가고 등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좀 찬바람을 좀 안 쐬야. 그러니까 꼭 가고 싶으면 그 마스크 꼭 좀 하시고 그리고 그 꿀물 좀 타가지고 죽음에 또 좀 타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우리 식당에 많이 남았는데 요 하다 보면 촬영하다 보면 뭐 밥도 못 먹고 이야기만 하다 끝나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무리하고 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되면 또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또 사람들이 재발했는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제발. 이제는 예.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등산하거나 예. 또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 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단식하고 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5일 정도째 아직 제가 일만 좀 했지 예. 제가 등산은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등산 하고 싶고 예. 단식 이후에 이제 제가 몸이 좀 물러졌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일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단식 전보다는 몸이 좀 물러졌으니까 예.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예.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예. 운동 시작하면 진짜 몸이 깡질이 될지도 모르죠. 자꾸 단련하십시오. 예, 깡질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시간이 되면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